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오늘 주가가 장중에 8%대 상승이 나왔죠. 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야간 선물이 우리가 플러스 4.3%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주가 상승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알고 오늘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장보다 상승폭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은 더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 대금이 1조 4천억 원 넘게 동반되면서 자, 전체 4위권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보통 거래대금 3위권, 뭐 1위에서 3위 이때 요 안으로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게 이제 태양광으로 해서 오늘까지 수급을 좀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일단 4위긴 하지만은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고가권에서 거래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과격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거래대금이 오늘 좀 붙길래 자, 오늘 이 고점을 좀 돌파를 해주나 좀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98,100원이라는 52주 신고가를 자,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 자, 진짜 그림이 이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로서만 지금 대충 보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뭐 거의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도전인데 아직까지 일단은 박스권 돌파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2월 4일 날 지난주에 이때죠. 앞에 있는 매물대 다 소화를 시키고 사실상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시장 때문에 조정을 한번 크게 받았죠. 그래서 지금 다시 눌렀다가 이 원래대로 돌아온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이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횡보가 일단은 시장 역량 때문에 좀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이 구간에서는 움직임이 좀 과격하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당히 많은 이 개인들이 털리기가 쉬운 그런 구간입니다. 손절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왜냐면 프로그램 매도가 여기서 쭉 한번 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다시 순매수 전하는데 이걸 분봉을 한번 보실까요? 자, 분봉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거래대금이랑 같이 좀 보시면은 쉬우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거래대금이 좀 크게 터져주는 구간을 보면은 이렇게 잡아먹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런 식으로 좀 잡아먹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주가가 빠질 때는 상대적으로 거래대금이 좀 낮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거래대금이 빵빵 터져주면서 잡아먹는 구간이 자, 요 정도 구간이라고 보면은 이게 93,000원대, 94,000원대 구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프로그램이 자, 매도 물량을 막 뱉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털어주고 어떻게 돼요?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주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시장가로 그냥 위로 막 사면서 올려주면 주가가 쭉쭉쭉 올라갈 텐데 그러지 않고 한번 쭉 뺐다가 다시 물량 소화시키고 올려주고 요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시장가로 지금 사지 않고 받아먹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누적 매수세가 쌓여놓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행보가 길면 길수록 지금 이 힘이 계속해서 응집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봉으로 봤을 때 다시 이 고점을 오늘 다시 돌파를 한다. 만약에 52주 신고가 요거를 장악을 하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그만큼 힘이 더 강하고 세게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상방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도 장 막판에 사실 좀 살짝 들어 올리면서 급격하게 이 기관들 매수세가 좀 확대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쓰고 보시면은 외인 기관이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는 거의 자, 대부분 이 매수를 하면서 마감이 되는데 오늘 뉴스가 이게 나왔어요. 오후에. 자, 거의 한 이 3시죠. 오후 3시에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상을 이미 했었었죠. 그래서 이 뉴스가 일단 오늘 나오면서 기관들이 자, 급격하게 매수하면서 오늘 마감이 됐고 지금 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를 좀만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이 뉴스다. 왜냐면 대미투자 이 1호 프로젝트가 이미 원전 산업으로 이미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원전 산업이 이미 정해진 미래죠. 지금 미국이 가장 주력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력 확충하는 이 분야란 말이에요. 자, 미국이 자, AI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다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히토류랑 전력만큼은 중국한테 뒤처져 있어요. 특히 이 전력이 이 AI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도 그렇고 거의 모든 산업, 그리고 이 가정까지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이제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원전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을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한전 같은 이런 국내 기업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형 원전이랑 SMR에서 미국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 원전 시공 능력을 갖고 있죠. 공급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원전 분야인데, 지금 이미 글로벌 원전 발전량은요 25년에 역대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성장세가 꾸준하게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목표 주가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왜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다시 뉴스를 좀 내리고 설명드리면,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한 5배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장기적으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제가 2만 원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5배 올랐지만은 단기적으로 이미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목표가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지금 과거 우리가 지금 이 빅테크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때 이 대세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을 이끌어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랫폼 사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검색, 유튜브 광고, 그죠? 애플도 뭐 스마트폰, 앱스토어 수수료 이런 거, 그다음에 메타는 인스타랑 SNS 광고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런 빅테크들은요 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들. 그러면 한마디로 공통점이 이 공장도 필요 없고 원자재도 안 들어가고 물류비 이런 것도 따로 안 들어갑니다. 그냥 서버만 있으면 거의 추가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현금을 쓸어 담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윈도우 같은 거 한번 개발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100명한테 팔든 1000명한테 팔든 10,000명한테 팔든 100만 명 팔든 결국에는 디지털 제품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복사해서 팔면은 돈을 계속 벌 수가 있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높았던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들이었고, 이런 빅테크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계속 우상향을 급격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구조가 지금 변화가 생겼다고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지어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지금 반도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구리 같은 뭐 원자재, 그 다음에 이거 열시켜야 되니까 냉각 시설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들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포함되는 인프라 이 가격들이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 그죠? 전력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이 과거에 이 플랫폼, 이 소프트웨어에서 빅테크들이 떼돈을 벌었다가 이제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로 인해 가지고 이 현실 세계에서 AI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분야의 이 기업들이 이제는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빅테크들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어놓은 이 쌓아놓은 자금을 다시 한번 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시면 계속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빅테크 AI 투자를 하는데 26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금 1,025조 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 달러로 6,550억 달러입니다. 뭐 빅테크 아마존 2천억 달러, 구글 1,800억 달러 막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우리나라 국가 예산 규모가 670조 정도 규모인 걸 비하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이 빅테크들이 지금 이 플랫폼을 지금까지 독점을 해왔기 때문에 독점을 함으로써 얻는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지배력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요. 가격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광고비도 언제든지 더 올릴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경쟁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한번 뒤처지면 어떻게 돼요? 독점을 못하면 다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 그동안 벌어놨던 돈을 자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투자하게 되면 사실상 투자를 이제 하게 되면 과거에는 지금 다른 국가들로 투자, 뭐 저렴한 뭐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대하게 막아 정책을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미국 내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전력 인프라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투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는 빅테크들은 자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의 수혜를 자, 직방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전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가시면 이걸 알고 대응하는 거랑 모르고 대응하는 거랑 나중에 끌고 갈 수 있는 이 힘이 지금 홀딩할 수 있는 홀딩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AI는 빅테크의 이 엄청난 규모의 돈을 이 실물 자산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소프트웨어 쪽은 우리나라가 약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강한 게 제조 쪽이죠. 산업재 이런 분야들. 이쪽에 강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중국 배제하고 한번 보세요. 원전에서 우리나라가 시공 능력 세계 1위입니다. 조선도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1등, 2등 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죠. 뭐 방산도 그렇고 최근에 태양광도 엄청 강세죠.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전력기기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다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분야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지금 최근에 코스피 5천 넘어가고 계속해서 강세인 거.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종목들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자 엄청 치고 나가면서 갔듯이 원전에서도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력으로 무게추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원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로 가장 화려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목도 좋은 것도 많은데 이미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상승 이 폭이라든가 지금 들어오는 자금이라든가 지금 앞으로 나올 뉴스들 이런 이슈들 모멘텀을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대장주로서 맞다라고 좀 보여져요. 주도주로서. 저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실제로 10,000원대 후반 그러니까 19,000원대 막 이럴 때 조정주 때도 그랬었고 20,000원대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다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영상을 많이 다뤄서 너무 두산 에너빌리티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나왔던 뉴스들 과거의 뉴스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슈들, 모멘텀 이런 소식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검증을 같이 하신다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익을 가져가시는데 저는 더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연휴를 우리가 설날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이제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연휴 전에 시장이 안 좋다라는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추석 때 이거를 뒤통수를 쳤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 지난주에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을 추가로 받기보다는 지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때 오히려 상방을 크게 확 열어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설날 명절 앞두고 여러분들 자 눌렀다 가도 좋고 자 바로 가면 더 좋고 자 요런 느낌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포지션을 거의 다 잡아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면 더 좋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내가 자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싶다. 아직 자 여기서 비중을 잘 채우지 못했다거나 기회를 한번 좀 잡아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자 여기서 만약에 조정 보인다라고 하면 대응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이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사실상 52주 신고가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30분이면 돌파합니다. 3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랬을 때 신고가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그러니까 개인들이 털려야 될 때 안 털리고 또 팔아야 될 때 안 팔고 계속 홀딩하면서 어느 순간 좀 가게 되면 이게 시너지가 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같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또 보실 수 있고 또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서로 또 좋으실 거기 때문에 저도 채널이 성장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이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은 영상 올리는 거 여러분들 바로바로 또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저 채널도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중심 잃지 않고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이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